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손승연입니다. 요즘 정말 더워도 너무 덥죠. 이렇게 더운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우주로 휴가를 떠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만으로도 참 놀라운데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많이 덥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네, 요즘. 과연 우주로 피서 여행에 가면 우주는 더울까요, 추울까요? 왠지 추울 것 같은데요. 우주의 그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입니다. 영하 270도. 네, 말만 들어도 으시시하죠. 네. 그래서 우주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아직은 우주 여행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죠. 네.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그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에서 그 우주 여행 상품을 이제 팔았는데요. 네.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6월까지 580명 정도가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580명 예, 정도요? 2시간 30분 정도의 여행인데요. 네. 지상 한 100km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한 3분 정도 무중력을 체험하고 오는 짧은 여행이에요. 정말 짧은데요? 근데 한 2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2시간 30분에 2억 원 정도요? 떴다 내리는 데까지 2시간이고 실제로 우주 체험하는 건 3분. 근데 이제 거기에 580명이 예약했다니까 네. 정말 우주에 대한 소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간절한 것 같네요. 이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 이외에도 뭐 스페이스 X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오피탈 사이언스라든가 여러 민간 회사들이 그 우주 여행 상품이라든가 우주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제 우주 호텔도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앞으로 한 뭐 최소한 1, 20년 이내에 우주 여행이 보편화되지 않을까. 그 이외에 또 이제 화성에 가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네덜란드에는 마스 원이라는 회사에서 그 2022년경에 이제 화성에 4명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4월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네. 너무 사람이 많을까봐 그 전용료, 신청료를 네. 4만 원씩 받고 있어요. 버진 갤럭틱 같은 우주여행은 돈만 내면 가는 건데 네. 이거는 뽑혀야 됩니다. 또 자격이 있군요. 그렇죠. 4명을 뽑는데 현재 그 10만 명이 응모를 했다고 해요. 네. 아무튼 간에 2022년인데 이거는 원웨이 티켓입니다. 화성에 가가지고 집을 짓고 네. 다음 팀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다시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의 뼈를 묻어야 되는 건데도 네. 10만 명이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물론 이제 화성은 지구보다 시원하긴 할 겁니다. 네. 거기는 영상 이상 올라간 날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아무튼 우주는 지구보다 시원합니다. 하지만 가기는 힘들어요. 네. 하지만 머지않아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다시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주 여행에 대한 꿈을 갖는 거 보면은 정말 우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태양의 양 극점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태양의 극점 변화는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약 11년 주기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태양의 극성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파동은 천체 자기장에 영향을 줘 기후변화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위를 돌고 있는 위성과 우주선, 우주비행사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태양의 극전환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며 태양 활동 극대화 시기에 두 번째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별별 뉴스 오늘은 태양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5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조만간 태양의 극점이 변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교수님, 이 소식은 예사롭지 않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뭐 네. 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흔한 일이에요? 지구도 자석이잖아요. 네. 지구는 안에 있는 핵 중에서 외핵 부분만 녹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온도에 녹아 있는 부분에 철이나 니켈들이 녹아 있는데 녹아 있는 철이나 니켈들은 전기를 띠고 있거든요. 네. 전기를 띠고 있는 것들이 이제 움직이니까 지구 내부에서 전기가 흘러요. 그럼 네. 지구도 자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근데 태양은 지구에 비하면 엄청 뜨겁죠. 네. 중심의 온도는 1500만 도입니다. 표면만 하더라도 6000도예요. 그러니까 내부가 엄청나게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자기장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태양 자체도 거대한 자석인데요. 네. 그 나침판을 지구에서 가리키면 NS 가리키잖아요. 네. 그 N이 가리키는 북쪽이 S극이고 네. S가 가리키는 남쪽이 N극이거든요. 네. 근데 태양들은 극성이 있습니다. 이 극성이
태양 활동 주기인 11년과 맞춰서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태양의 북쪽은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다가 제로 상태가 된 다음에 반대 극성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보통은 한쪽 극이 바뀌면 다른 쪽도 바뀌는 게 정상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북쪽은 바뀌었는데 남쪽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남쪽이 바뀌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태양 활동 극대기가 약간 그 더블 피크, 극대기가 두 번에 걸쳐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태양의 남극쪽에 극점이 변화하면서 이 태양 활동 극대기가 그 아주 피크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태양의 이 극성이 바뀌면서 그 상당히 그 자기장의 그 교란이 오고 그러면서 상당히 지구 자기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후의 변동도 줄 수 있고요. 아무튼 태양 활동에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에 날아오면서 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태양 활동의 극대기 올해까지 지속되니까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예사롭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11년마다 있는 일이다. 11년마다 우리 큰일 없었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태양의 극점이 변화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도 일어나면서 지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입니다. 북극권에 속하는 그린란드는 섬의 80% 이상이 빙하와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요. 얼음이 가장 두꺼운 곳은 두께가 무려 3,00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얼음의 변화를 감시하는 항공기. 거대한 항공기가 탐사기기를 이용해 얼음의 변화를 조사합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이상기후를 보이고 있죠. 북극권의 그린란드 빙하 역시 보호해야 할 자연 중에 하나인데요. 아름다운 지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우리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와, 끝없이 펼쳐진 설원, 세계 최대의 섬 그린란드입니다. 어떠신가요? 하얀색으로 가득한 영상 보시며 잠시나마 시원하셨나요? 교수님, 저도 그린란드라고 해서 초록색, 뭔가 풀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네요. 저도 아직 그린란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지도에서만 봤는데요. 네. 그린란드는 80% 정도가 빙하로 덮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얼음의 섬이죠. 그러네요. 네, 그 높은 곳은 이 얼음의 두께가 한 3,000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네. 3,000m 정도의 이 얼음이 내려누르고 있으니까 엄청 무겁겠죠. 엄청 무겁겠네요. 예, 그래서 이 그린란드의 중심부는 땅이 눌려서 해수면보다도 이 지표면이 한 300m 정도 더 낮다라고 합니다. 아, 그 무게 때문에. 예, 무게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그린란드의 그 얼음의 변화를 갖다 측정하는 것이 이 나사의 아이스 브리지라는 프로젝트예요. 아. 나사가 우주 하늘만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변화도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스 브리지라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금 찍은 영상들이거든요. 네. 저 얼음이 다 녹으면 바닷물이 올라가겠죠. 네, 해수면이 상승하겠네요. 예, 해수면이 한 7m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림을 보면 이 그린란드가 굉장히 커 보여요. 네, 엄청 그죠? 커 보이는데. 네, 메르카토르라는 도법에 의해서 이제 북쪽 지역을 넓게 펼쳐서 그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 사실은 뭐 이 그린란드가 이 호주보다 한 30%도 안 돼요. 네. 호주 면적이 한 2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섬. 사실 호주도 섬이라고 대륙이라고 하니까 네. 뭐 어느 걸 대륙이다 섬이라고 치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호주보다 훨씬 작은 그런 건데요. 네. 물론 이제 기후 변동에 의해서 저 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온난화되면서 풀이 많아진다라고는 하는데 저 빙하 80%. 자, 이 여름에는 그린란드 생각하면 좀 시원하지 않을까. 시원하겠네요. 네, 그린란드 빙하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 한번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네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별의 위치와 밝기를 체계적으로 관측한 최초의 천문학자는 네모다. 정답은 히파르코스.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 이 별이 어디에 있는 별인지, 또 얼마나 밝은 별인지, 장비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 별을 체계적으로 관측한 천문학자.
바로 히파르코스입니다. 조금 생소한 이름이죠?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네, 히파르코스 굉장히 오래전 기원전의 천문학자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히파르코스가 어떤 방법으로 별의 위치와 밝기를 관측했을까요? 교수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히파르코스. 처음 듣는 이름 같기도 하죠. 네. 네, 하지만 히파르코스의 업적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들어봤어요. 히파르코스는 기원전 2세기경에 이제 그리스의 천문학자인데 네. 맨눈만 가지고 하늘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자그마한 각도기 같은 걸로서 이제 별의 위치와 각도를 측정하고 그러면서 별의 밝기를 갖다 눈으로 비교해서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우리 별 보면 1등성, 2등성 하잖아요. 네. 1등급, 2등급에서 제일 흐린 별이 몇 등급? 6등급이요. 1등부터 6등까지 네. 있죠. 그 처음으로 정한 사람이 바로 히파르코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히파르코스가 정한 걸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맨눈으로만 보고서 그 등급을 정했는데 그 이후에 중세쯤 와가지고 정밀한 기계가 나와가지고 밝기를 비교했더니만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는 한 100배 정도의 밝기 차이가 있더라. 네. 한 등급 차이는 한 2.5배 정도. 네. 그걸 맨눈으로 측정했으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정밀하게 천문학을 연구했던 학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마 최초로 일식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일시까지요? 예, 우리나라 옛날 고대 드라마 보면 일식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왕이라든가 왕가만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일식을 서양에서 최초로 예측하는 그런 계산법을 알아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서양 천문학이 이만큼 발달해야 됐을까? 이런 의문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기원전 2세기경의 그리스 천문학자 히파르코스, 우리가 알고 있는 1등급, 2등급 이런 별의 밝기를 최초로 이제 정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천문학 스승이기도 한 히파르코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히파르코스 정말 별의 위치와 밝기를 맨눈으로 이제 관측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소개해줄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얼마 전에 그 별똥별의 쇼가 있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죠. 네. 당분간은 일찍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달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 달이 밝으면 별이 잘 안 보이죠. 네. 21일이 이 보름입니다. 음력 7월 15일이거든요. 네. 음력 8월 15일이면 추석 한가위죠. 네. 한가위 한 달 전 음력 7월 15일이 백중이라고 합니다. 아. 백중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백중살이 이게 가장 유명한 건데요. 네. 그 음력 이 보름하고 금음에는 이 조석 간만의 차가 커가지고 이제 살이라고 합니다. 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걸 살이라고 하는데 네. 특히 백중일에 일어나는 살이는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음력 7월 15일 을 전후에서는 이제 살이가 일어났을 때 뭐 태풍이 온다든가 비가 네.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이 밀설물의 차가 크기 때문에 더 피해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백중살이를 조심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 태풍이 온다든가 비가 많이 오면 해안가에 계신 분들 조수간만의 차가 커지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날이 음력 7월 15일, 현재 8월 21일입니다. 그 백중살이 기억하시고요. 7월 23일이 이제 24절기 중에 처서입니다. 네. 드디어 지긋지긋하던 더위가 가고 네. 가을이. 예, 천문학적으로 이제 이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돌아오는 날이 8월 23일 처서예요. 그래서 24절기 중에 처서가 8월 23일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달이 밝았다가 이제 서서히 어두워지는 건데요. 아무튼 별 보기보다는 달 보기가 좋고 네. 그동안 지친 몸들을 찬바람 불어오니까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라는 그런 날들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7월 15일, 음력으로 7월 15일이 8월 21일인데 이때는 백중살이라고 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는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또 이제 처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8월 23일 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얘기
이렇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